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상이 좀 변했다라는 그런 제목과 오늘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히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5G 종목들은 좀 비교적 좀 견고했어요. 우리 오히려 좀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해서 저의 이제 그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 시장이 어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이게 장 중반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장 막판에는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하락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밖에 이제 빠지지 않았고, 중국 상해 증시도 이제 1%도 안 빠졌죠. 그래서 지금 뭐 전저점에서 그 약간 쌍바닥을 만들고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장중에 한 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0.5% 정도로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 시장에 좀 과도하게 폭락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펀더멘탈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발작적으로 떨어진 첫 번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의 그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에 남겨주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8천억, 9천억인데 어제도 한 5천억 정도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죠. 근데 아무튼 이게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은 너무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감 때문에 개인의 신용 물량이, 역시 이제 오늘도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엊그제도 엄청나게 신용이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4조 중반대까지 빠졌거든요, 사실. 4조 중반이 아니라 지금 4조 2천억이니까 지금 4조 초반대로 떨어졌고,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털려 나가서 아마 3조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아주 극단적인 투매 장은 오늘로써 이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예전에도 2019년 8월 달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 엄청나게 급락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반대 매매 때문에 개파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바닥을 좀 다졌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좀 바닥을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아무튼 이제 근본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의 그 사태가 좀 미국에서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는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정말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5% 이제 후반대 좀 빠졌는데, 장비주들이 사실 장 초반에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원익 IPS는 뭐 3%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 막판에는 이제 16%까지 좀 하락을 했죠. 이게 이제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그 문제는 없어요. 지금 3월 8일자 기사인데 서버 D램의 지금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2분기에는 20%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3분기랑 4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이게 그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어떤 공급망과 수요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오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유럽 쪽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자동차 그 공급망 문제라든가 수요 쪽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뭐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한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도 보시면은
지금 뭐 생산에 차질이 있다든가 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방 안에 있으니까 뭐 그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를 굉장히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서버 쪽 디램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핸드폰 쪽이랑 컴퓨터 쪽의 수요는 약간 좀 둔화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대보다는 그 어떤 그 서버 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상쇄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게 기업이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고 6만 2천 원까지 갔을 때랑 지금 4만 2천 원에 있을 때랑 전혀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랑은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급망 문제랑 수요 쪽 문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업종이라면은,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타격이 그렇게 없고 수요 같은 경우는 이게 증가가 되는 부분과 축소가 되는 부분이 좀 상쇄가 돼가지고 그 네트로는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모두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우리나라 시장에 매도를 계속하고, 가장 현금화를 하기 쉬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가 엄청난 그 매수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하락 각도가 가파르고 아직 모멘텀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상당히 조정의 시간이 좀 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5G 쪽이랑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5G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RFHIC가 이제 5% 이상 오르고, KMW도 이제 어제 그 890억 공시를 내면서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반도체에서 그 수요가, 반도체에서의 어떤 수급에 그 문제가 좀 생겨서 하락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지금 5G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기관의 그 수급이 앞으로 한 3월 달 말이나 4월 달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를 좀 나머지 뭐 해성옵틱스라든가 야스 같은 종목들은 좀 예전에 정리를 좀 다행히 해서, 물론 뭐 손실을 보긴 했지만 손실 폭은 약간은 좀 줄였죠. 이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5G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좀 큰 나무 말고 숲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과 그 공급과 수요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뭐 항공주, 면세, 여행 관련주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에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안타깝게 어떤 외국인의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측면이 있고, 사실 이렇게 6만 원까지 올랐을 때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거라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과 어떤 그 퍼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디레이팅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에는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당장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것은 5G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이 기업 실적들을 보면 사실 지금 뭐 작년 2019년 4분기나 그런 실적들이 다 뭐 적자거나 아니면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5G 같은 종목들은 이게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실제 2020년 2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실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도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수급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계획은 이제 3월달, 4월달, 3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뭐 지금 한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그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좀 고평가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기업이 좀 튼튼하고 괜찮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11%나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대비해 좀 덜 빠졌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좀 매도를 한 현금화를 한 그런 자본으로 조금은 어제부터 약간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말이나 이제 4월 달까지는 좀 5G나 지금 이 사태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은 좀 집중을 하고, 이게 4월 말부터는 좀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오를 그럴 섹터인 반도체에다가 전부 올인을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반도체 급락에 대해서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렸고 5G 상승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맹목적으로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판단에 맞게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